자, 2024년 1월 31일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예, 오늘 날씨가 화창한 그런 또 하루의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잠깐 외출을 했고 지금 들어와서 오늘 낙찰된 물건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매일 이렇게 부동산 경매가 진행이 되고 또 낙찰된 물건들이 나오고 또는 폐차하거나 유찰된 물건들이 나오죠. 매일매일 꾸준히 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경매를 잘하고 싶다면 매일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높은 감정가 70억짜리 다세대 빌라가 있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주에 있는 델라르떼. 근데 1층인데 여기 한 개 호실이 아니라 15개 호실이 나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30억에 주식회사 대부 컨설팅에서 낙찰을 받아갔다. 예, 이거를 뭐 임대를 줄지 매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15개. 15개, 왜 15개니까 16개가 되겠네요. 16개 호실을 다 가져가서 통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억에 낙찰을 받았다. 70억짜리니까요. 무려 4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됐네요. 위치만 한번 보시죠. 위치를 봤을 때 파주 당하동. 당하동이면은 약간 이제 보시면은 운정역에서 좀 거리가 있죠. 예, 근데 운정 신도시 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쪽이 아니라 그 북부 쪽에 빌라촌이 있는 그런 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네요. 뭐 어쨌든 운정 신도시 생활권을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입지가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만 봐서도 알겠지만은 연식이 2022년식이니까 연식도 괜찮고요. 뭔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낙찰 받으셨겠죠. 이렇게 큰 물건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 근린 주택이 나왔네요.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근린 주택. 근린 주택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말하나요? 상가 주택이라고도 말하고 1층에 또는 1, 2층이 상가인데 뭐 3, 4층이 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된 건축물을 의미를 하죠. 20억짜리가 16억 8,700에 낙찰이 됐고 5명이 들어왔네요. 연식은 좀 있어 보입니다. 2007년식이고요. 자, 사진을 보면 대략 감이 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다만 딱 봐도 세대수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근린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확보가 되어야만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뭐 임대를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피난 안내도를 보면 각 층에 6개 호실이 있네요. 그죠? 1층 빼고는 아마 3, 4, 5층까지 이렇게 6개 호실이 층마다 있다. 1층은 근린 생활시설. 자, 2층 6가구, 3층 6가구. 24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이런 상가들. 1층에 어떤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업종이 잘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린주택은 그거에 따라 가치가 완전 달라지겠죠. 왜냐면 1층에서 나오는 월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이 다 공실이다 이러면 사실 좀 안 좋아요. 그런데 1층에서 세가 잘 빠지고 임대료가 잘 나와준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지겠죠. 대항력 여부도 확인하셔야겠죠.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아가는지,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근린 주택,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를 보니까요. 병점역이 보이고 이쪽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장을 좀 갔던 곳인데 삼성 다니는 친구들, 삼성 다니는 직원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쪽에 근린 주택, 다가구 주택이 나오거든요.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고 수요가 많고 임대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제가 판단했었어요. 이쪽에 물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임장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억짜리가 16억. 자, 토지 면적이 100평이고 건물이 연면적이 230평이니까 일단 주택 가구 수가 많고 1층에 현장 가봐야겠지만 이쪽에 잘 임대가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자, 근린 주택도 대출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많게는 90%까지도 가능한데 80% 잡고, 그러니까 낙찰가의 80% 대출을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출이 안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관심 물건에 포함했던 물건인데 공장이에요. 공장이고 토지가 800평, 건물이 공장 건물이 160평이었는데 이게 15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유찰돼 가지고 사실 2차에 가져가도 괜찮은 물건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 유찰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죠. 9명이나 입찰을 했고 9억 넘겨서 낙찰이 됐네요. 2등하고는 한 9천만 원 차이. 자, 이 물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사진으로 보실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딱 보면 어때요? 신축이죠? 깨끗하죠? 네. 아마도 여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물론 안에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은 이렇게 해갖고 세 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60평, 60평, 뭐 40평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장으로 써도 되고요. 소규모 공장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창고로 써도 되고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게 면적도 800평이면 괜찮고 소액 투자하기 괜찮고 공장 치고는 그리고 건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또 세개동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좋고 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낙찰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찰하지 않았지만은 9억 대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 평당 100만 원 선이니까 사실 여기가 지금 생산관리 지역이긴 하지만 물론 이 토지 용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공장을 사시더라도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공장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건폐율, 용적률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산관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던 이유가 되는 거겠죠.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발랑저수지가 있고 공장의 그 기본 가치를 평가할 때 IC와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C와의 거리. 그다음에 도로와 접근 거리.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뭐 IC하고는 근접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요 도로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왕복 2차선이고 이쪽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좀 잘 뻗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렇게 경사도가 급한 것도 아니고 또 한참 또 길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제가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낙찰이 됐고 자, 낙찰자를 보시면 강원도에 사시는 개인이 받으셨어요. 개인이 받으셨다.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실 일은 없겠죠. 아마도 투자 목적이지 않을까, 임대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차 내역은 전혀 없으니까 바로 낙찰받고 어떻게 해요? 내부 정리만 한 다음에 문 따서 임대를 놓거나 또는 단기 매각을 근데 이제 개인이 받았으니까 단기 매각이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법인으로 낙찰받는 게 훨씬 유리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낙찰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자, 양평에 너무 잘 지은 너무 이쁜 단독 주택이 낙찰이 됐네요. 14억짜리가 5억에 낙찰이 됐다. 왜 이렇게 저렴하게 떨어졌을까? 이게 잘 지어놨는데 그죠? 이유가 다 있겠죠. 이렇게 많이 유찰된 거는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유찰은 절대 없다. 자, 한 동이 아니라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입니다. 2층짜리 단독 주택이 공실 상태로 네 동이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박땡땡님으로부터 유치권 4억 6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죠.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고
진성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금액을 확인해야 되고요. 진성이 아니라면 인도 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유치권만 잘 해결된다면 이 물건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4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4억 이상 다 못 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요 당사자하고 미리 협의를 보셔가지고 정확한 금액과 또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 그리고 명도 전략에 대해서 탄탄하게 구축해놓고 접근하면 되겠죠. 자, 14억짜리가 5억 원대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해본 사람들 또는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매우 적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요것만 해결해서 지금 몇 개예요? 네 개 동이니까 여기를 단독주택 단지니까 뭐 하나씩 두 개 정도 팔고 나머지 두 개를 뭐 임대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 여기 좋은 게 뭐냐? 여기 천이 흐르잖아요. 하여튼 천하고 가까우면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이 정도면은 여름에 물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름에 물놀이도 할 수 있다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어, 임대가 아니라 뭐 저 펜션 또는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숙박업 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죠.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다 단독주택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두 개 정도 팔고 두 개는 하나는 내가 개인 별장을 쓰고 하나는 뭐 에어비앤비를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너무나 좋은 입지가 되겠다. 자, 서울하고 접근 거리도 괜찮죠? 여기가. 자, 용문. 전철역도 있네요. 지하철역도 있고 터미널도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차로 가도 충분히 남양평 하이패스 IC가 있고 여기 빠져가지고 일로 와서 이렇게 딱 넘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서울에서 가봐야 저기 하남에서 가면은 금방이고 서울에서 간다 해도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잘 지은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 4개 동을 5억 원대 낙찰받았다. 물론 유치권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출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저걸 또 풀어서 대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광주에 있는 아파트도 낙찰이 됐고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수성 3가 롯데캐슬 85%대 낙찰이 됐네요. 고양 주엽동 수원 영통 광교 센트럴 요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좀 층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층이 광교 센트럴 뷰. 자, 뷰가 나온다라는 거는 층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뷰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건 위치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원천 호수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609동이면은 지금 보면 609동이다. 이 안쪽이라서 사실 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 중앙역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가치가 높다. 84제곱이고 10억에 나왔는데 얘가 10억. 와, 거의 뭐 100%를 넘겼네요. 100%를 넘겨서 무려 35명이 입찰했다. 무려 35명이 입찰을 했고 무려 2등도 100% 감정가를 넘겼었습니다. 광교가 괜찮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고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지만 돈이 많이 묶인다라는 점 일단 입지가 좋고 신분당선을 끼고 있다라면 절대 가격이 하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실거주로 하기에는 10억대의 광교 중앙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서울 레미안 수위 아파트 86%. 자, 눈길이 가는 물건 위주로 한번 볼게요. 영통 광교 마을. 아파트들은요, 지금도
지금도 저렴하게 낙찰받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시세가 아무리 분위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반 아파트 가지고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없다. 자, 수지에 있는 아파트, 자, 근린 상가도 있고, 자, 주택, 부산에 있는 주택도 저렴하게 낙찰됐네요. 동패동에 있는 파주 동패동에 있는 아파트도 79%대면 가격이 괜찮아 보이네요. 자, 파주 동패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아닙니다. 약 한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동패동에 있는데 얘가 뭐 역세권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다만 여기 이제 GTX가 들어오는 그 호재는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운정에서도 선호되는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다만 살기는 좋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공원도 다 있고요. 상권도 다 갖춰져 있고 예, 살기는 좋습니다. 그나마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다. 동패동이 되겠다. 요게 5억인데 3억 9천, 4억 언더로 낙찰이 됐죠. 거리상 하자는 없으니까요. 지금 얘가 어느 정도 물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0 평방. 지금 매매로 4억 이상에 나오고 있네요. 4억 이상. 4억 이상에 나오고 있다. 최근에 실거래된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된 게 9월 달에 뭐 3억 5천도 있고 4억 7천도 있고. 저층이 한 4억 중반 후반. 자, 최근에 거래된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수월하진 않네요. 수월하진 않고 9월에 된 게 마지막이니까 지금 매물 내놓으면 팔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4억 3천에 나온 게 있잖아요, 3층이. 요거 안 팔릴 겁니다, 아마.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려면 아마도 3억대, 3억대 후반 정도에 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바로 팔려면. 지금 바로 팔 생각으로 이거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3억 9천. 요거는 조금 아쉬운 금액이라고 봅니다. 크게 저렴한 금액대는 아니다. 이 감정가가 좀 고평가돼 가지고 이 감정평가가 작년 초에 됐잖아요. 고평가돼서 요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뿐이고 지금 시세는 한 4억 정도로 봐야 됩니다. 4억 정도. 현재 냉정하게. 4층이잖아요. 4억 정도로 봤을 때 요 금액은 조금 무리한 금액이 있다. 뭐 실거주로 내가 산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오늘도 물건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많이 진행이 됐고, 주택, 근린상가, 아파트, 단세대 빌라, 주거용 물건이 확실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체감이 되고 있고, 하지만 낙찰가율은 떨어지지 않고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입찰자 수도 웬만한 물건에 거의 뭐 2, 30명 들어오거든요.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2, 30명 그냥 들어와요. 이것도 3억 5천에 가져갔다. 12명 들어왔네. 여주도 마찬가지 89%. 김해 지방 물건이 그나마 조금 낮긴 한데 지방 투자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무리하게 지방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물건도 20명 들어오잖아요. 아직은 금액이 좀 저렴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3차까지 떨어진 아파트 물건에는 기본으로 2, 30명 기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투자하실 거라면 2차 금액에 웬만하면 도전해 보세요. 2차 금액 최저가 정도로 해서 단독으로 받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히 3차 기다렸다가 낙찰을 못 받거나 헛걸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한번 짜보세요. 무조건 유찰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연수구에도 진행이 됐고 수원 연수 이런 데는 인기가 많죠. 자, 얘는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79%, 71%에 낙찰이 됐죠. 단독이다. 왜 단독일까요? 일단 시세가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얘 물건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해요. 2억 5천 정도 했으니까 경매로 2억 3천 5백 받아갔다. 그러면 뭐 크게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왔다. 그냥 최저가로 됐을 금액입니다. 시세 자체가 너무 낮게 떨어졌다. 임야도 나오고요. 김해 주택도 나오고. 자, 의외로 양평에 있는 주택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3억 넘겼네요. 감정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점점 사람들의 그 니즈가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외곽에서 좀 쉬고 싶어 해요. 조용하게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힐링하기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많아요. 특히 양평, 가평, 뭐 이런 남양주 이런 데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겠죠. 경매로 이런 물건들이 좀 뜸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높은 낙찰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좀만 괜찮으면,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이게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낙찰가율도 높아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미추홀 오피스텔이 저렴하게 낙찰이 되네요. 요즘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낙찰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데 2억 2천이 있는데 1억 3천8백에 낙찰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인천 조동진씨 인천권 등기가 돼 있고 2억 2천을 어쨌든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얘는 2억 2천 이상의 낙찰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알고 입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매는 항상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검토하셔야 돼요. 자, 김해 아파트 2억 1천만 원짜리가 1억 6천에 낙찰이 됐다. 김해도 감정가가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는 더 저렴할 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입찰가를 적어내야만 합니다. 이런 쪽도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저렴하게 받아갖고 수리해서 판다거나 이런 전략으로 김해 쪽 투자를 많이 좀 하시죠. 창원, 대전, 대구, 충북, 광주광역시. 자, 1억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물건이 많았습니다. 오늘. 자, 법정 지상권 토지만 매각인데 무려 감정가 거의 195%, 200% 가까이 낙찰이 됐네요. 한 명이 입찰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법정 지상권 물건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좋아야 돼요. 건물이 좋으면 토지를 비싸게 가져와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썩었어요. 건물이 썩었습니다. 안에도 썩었어요. 그런데 얘를 왜 가져왔을까? 왜 가져왔을까? 여기 끝에 있네요. 끝에 있다. 일단 위치가 여기가 역세권에 뭐 여러 가지 위치는 나쁘지 않으나 굳이 이거를 200%를 써가지고 단독으로 가져올 만큼의 메리트가 있었느냐? 메리트가 있느냐? 게다가 부산 범천동 물건을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요걸 받았다. 땅만 받았다. 면적이 토지가 8평이니까 사실 여기다 건축을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뭐 못할 건 아니지만 정말 협소해지겠죠? 아,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뷰가 나오니까 뭔가 멋진 뭔가를 만들려고? 아니면 옆에랑 뭔가 합쳐서 뭔가를 신축을 하려고?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200% 썼다는 거는. 8평짜리 토지를 감정가 1억 6천인데 3억 2천을 썼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여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어떤 낙찰자는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굳이 200% 3억을 넘긴 걸 거예요. 예.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케이스도 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 법정지상권의 분야는 굉장히 또 심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쪽이 어떻게 변화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 또는 어떻게 엑시트를 할지, 또는 미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이거 체크해 놓고 한번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죠. 멋지게 바뀌어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경기 화성, 이제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이거 이제 공시가 1억 이하로 내려오죠. 공시 1억 이하로 내려온다. 요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만 보면 얘가 제가 봤을 때는 3층이긴 하나 한 1억 3천 정도로 보거든요, 시세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청구타운 아파트 5구제곱이고, 그런데 소유자 점유니까 권리상의 하자도 없고요. 근데 낙찰가가 한번 미납돼 가지고 이 미납은 너무 금액을 높게 썼어요. 당연히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금액대였다. 그런데 다시 나와서 이거를 3명이 들어와서 1억 1,300에 받아갔다. 그럼 1억 3천이니까 그래도 한 1,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된 거니까요. 전세를 놓으면 무피예요. 전세가가 거의 붙었어요. 1억 2천이니까 거의 무피다. 그런 취지에서 받았다면은 뭐 나쁘지 않죠. 물론 앞으로 시세가 좀 올라줘야만 수익이 가능하겠지만, 자, 7도 깔끔하게 놓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지하 주차장도 있고, 95년식이고, 그다음에 460세대.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도 있고. 자, 살기는 괜찮다. 주변 여건은 괜찮은데,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었다. 이거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고 난 무피로 투자해 놓겠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억대가 넘어가고 아예 소액으로 넘어가겠죠. 1억 이하로. 요거는 또 왜 172%에 낙찰이 됐을까요? 서울 면목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아마도 여기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명이 들어왔고 감정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2억 천에 낙찰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지권이 중요하겠죠. 대지권 7평짜리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결국은 대지권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중랑천 가까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묶여서, 근데 제일 일종 일반 주거네요.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현장을 가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왜냐면 너무 노후가 됐고요. 여기만 딱 새로 지어도 면적이 괜찮으니까 뭔가 그런 구체적인 뭔가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는 이걸 굳이 2억 넘겨서 받을 이유는 없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장을 가야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근처 부동산 가시면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겠죠. 그리고 좋은 기회도 그런 사람들한테만 갈 겁니다. 임장 많이 다니시고. 자, 지분물건, 아파트로 나온 지분물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렴하게 낙찰이 됐네요. 물론 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저 지분이고 2분의 1 지분이고, 그리고 거주자가 공유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분이 또 전입일자가 빨라서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리스크. 그리고 유치권 신고가 또 들어가 있네요. 자, 지분 플러스 선순위 임차인 플러스 유치권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유찰이 됐다. 한 명이 들어왔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다. 저는 이런 물건을 좋아하죠. 남들이 못하는 물건,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걸 저렴하게 사가지고 풀어내겠다. 풀어서 그만큼 풀어낸 대가로
그 수익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 관심 있게 보시면 결국은 특수물건 쪽으로 가야 경매로서는 경쟁을 줄이고 수익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쪽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라들, 빌라들 저렴한 빌라들이 또 있고요. 주택, 지분 물건도 있고 저렴한 물건들은 이제 지분 물건들이 많죠. 자, 화성에 있는 요 물건도 관심 물건이었습니다. 요 관심 물건이었고 얘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어요. 들어올 것 같았었어요. 들어올 것 같았고 얘는 13분의 2 지분, 자,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총 6명한테 지분으로 분할이 됐고 그 중에 한 분 지분만 경매로 나온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 화성 동탄이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겠죠? 18년식의 84제곱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탄에 여기에 지금 동탄 이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인데 동탄이 뜨겁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7명이나 들어왔는데 결국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연식이 좋고 단지가 좋고 또 브랜드가 좋고 입지가 좋은 이런 아파트들은 공유자들이 뺏기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하지 마냐? 그래도 해야겠죠. 그래도 해서 운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입찰하다 보면 하나씩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겠죠. 자, 이제 더 금액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요. 조그만 토지, 대지, 농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매각된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68건이었고요. 자, 낙찰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속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준비한 사람한테만 아주 좋은 행운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낙찰 결과를 보고 한 번씩 고민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복기해보는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낙찰 결과 브리핑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고, 자,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월 달에 더 좋은 기회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